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금일은요,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요, 거래소 지수가 62포인트 3.4%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39포인트 7% 넘게 하락 마감을 하면서요,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과거에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가 있었는데요. 자, 그 당시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 사례를 보면서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요, 금일 변동성 확대 속에서요, 주가가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종목군들이 나타났죠. 즉,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란 말입니다. 과연 그런 종목군들이 금일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종합지수 월봉 IMF 사태, 우리나라 1998년이죠. 지금 사태보다 과거 98년도 국가 부도 사태예요. 그렇죠? 더 심각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 당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하살표 부분 있죠? 1997년 6월달 지수가 799포인트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2월 달에 376포인트까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바로 그 다음 달인 98년도 1월 달에 587포인트까지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국면을 연출을 했었죠. 자, 물론요,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고 다시 재차 요 화면에 보시다시피요. 587포인트에서 98년도 6월이죠. 한 5개월 동안에, 5, 6개월 동안에 277포인트까지 또 주가가 50% 넘게 하락을 했지만은 그 이후 1년 동안에 99년 7월 달에 요 부분이죠. 7월에 1052포인트까지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 국가가 부도나고 있는 그런 이 심각한 상태에서도 주가는 하락했지만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국면을 우리가 접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너무 지금요 손실이 크죠. 이 종합지수로 거래소 시장만 따져도요. 오늘 저점 대비하면 고점 대비 그쵸. 최근 1월달 고점이 2277이죠. 한 26%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 따지면 보통 종목 3, 40%들은 다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 짓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조금 기다려서 그렇죠?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이익을 실현하는 게 낫다. 특히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했던 4대 테마,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5G 통신 장비, 스마트폰 부품들은요,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주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요,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는 말씀을 눈누니 드렸기 때문에요, 아마 주가 안정 시 빠르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다 해서요. 저는 매도보다는 지금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세계 금융 위기 때죠. 2007년도 11월 달에 2070포인트죠. 요 부분입니다. 그것이 2008년 한 1년 만에 892포인트까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러다가 주가가 또 한 1년 뒤인 2009년도 9월 달까지 1723포인트 하락폭의 한 60-70% 회복을 시켜주고, 그렇죠? 그 이후에 또 계속적인 행보 구간을 거치다 재상승해서 2200포인트까지 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정 기간만 지나면 주가가 가장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은 빠른 회복을 보였다. 특히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요, 회복력은 더욱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길게 보지 않고 짧게 봤을 때요, 장대 응봉이 나왔을 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십시오. 그렇죠? 최소한 낙폭의 반 이상은 언제든지 회복을 시켜준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뭐 1900에서 2000포인트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어서 지금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기다리는 국면이 더 훨씬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과거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것은요, 오늘 종합지수 일봉상이죠. 아까 말씀드린 오늘 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인데 수급상을 보면요. 개인들이 4,400억 순매수, 기간도 6,600억이죠.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이 1조 2천억대. 그렇죠?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시장이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 반전은 외국인 손에 달렸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될 때가
본격적인 반등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외국인들의 수급 사항을 보면서 조금 공격적으로 대시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 보수적으로 경계심을 계속적으로 키워야 되느냐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판단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는 계기는 아마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 예, 다음 주 17일, 18일 날요.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죠. 일단 금리 인하는 거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벌써 이미 3월 3일 날 0.5% 정도 하락했는데, 이번에도 한 0.5에서 더 크게 금리 인하하고 또 재정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이죠. 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따져서 주가 급락에 따른 급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선물 파생 쪽에서 어제도요, 이미 조금 선제적으로 상방으로 조금 베팅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랬죠. 자, 오늘도요, 풋 옵션을 보면요, 개인들의 422억, 이 옵션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422억을 하방 쪽으로 베팅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413억을 상승 쪽으로 베팅했죠. 콜 옵션 같은 경우는요, 개인들이 매도를 했으니까요, 하방 쪽으로 베팅을 하고, 또 외국인들은 오히려 상승 쪽으로 110억 베팅을 했다 해서 옵션 시장에서는 상방 쪽으로 조금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요,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에 대한 해지 개념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 선물 파생 쪽에서 먼저 옵션 쪽에서 반전의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선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한 6천 계약 정도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의미는 있다. 외국인의 현물 쪽에서만 순매수만 들어온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급락에 따른 급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선물 옵션 만기였는데요. 자, 3월불보다 6월물이 훨씬 낮게 단일가에 크게 하락해서 마감해서 베이시스가 크게 벌어졌다. 베이시스가 크게 벌어지면은, 그렇죠? 이 현물을 매도하고, 왜 현물은 고평가되어 있고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게 나와서 주식은 하락한다 그랬죠. 자, 근데 오늘 그것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렇죠? 코스피 200 지수는 6.97 포인트가 하락을 한 반면에 이 6월물 선물 지수는 3.25 포인트밖에 하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백어데이션은 말씀드렸지만 0.1 포인트로 크게 감소했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원위치로 거의 되돌아오고, 다음 주부터 이 콘탱고 쪽으로 조금 진입할 수 있지 않나. 콘탱고가 되면 반대죠.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긍정적. 시장이 강세장에서는 이 콘탱고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왜? 선물이라는 것이 미래의 가치를, 그렇죠? 미리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이 선물이 이 주가가 더 높다는 얘기는 미래 가치를 더 높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 오늘 급격하게 베이스가 축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도요, 이 지수에 대한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갈수록 조금 부정적인 리포트가 갈수록 눈에 더 띄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의 상승 쪽으로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와서 지금이 바닥이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어제 그제에서부터는 이제는 하락적으로 좀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는데, 오늘도 좀 그런 면이 강하죠. 상상하기도 싫다. 금융위기 시 코스피 1100도 가능. 그렇죠? SKS증권에서 나왔는데, 이번 사태가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봤다. 이 경우 고점 대비 코스피 지수의 50% 폭락도 고려해야 된다서 2200에서 1100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금세계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 현재 금융시장 폭락의 원인은 기대 붕괴 때문이라고 봤다. 이번 사태가 기대와는 달리 세계적으로 확산돼 세계 경제 수요 공급망을 훼손시켰고, 국제유가 급락으로 기대 인플레이션도 급락했다. 여기에 기대했던 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표출됐다죠. 지난 3월 3일날 미국에서 금리 인하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또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그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표출이 되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좀 뒷부분에 보면 좀 내용이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다는 거죠. 다음 주 예정된 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그 FOMC죠. 주요국의 정책 공제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 보는 거죠.
이를 감안하면서 이 정책,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약발이 먹으면요. 이 코스피 하단은 1800, 오늘 뭐 1700도 계셨으니까 이미 하단 부분 내려왔고요. 상단은 2200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악의 국면, 뭐 1100도 얘기했지만은 조금 경기 부양책이 시장에 먹히면 지수는 더 크게 빠질 거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오른쪽 내용도 마찬가지죠. 올해 상장사 순이익이 100조를 밑돌 거. 그래서 적정 코스피 지수는 1747. 그렇죠? 뭐 지금 내외에 있죠. 자, 이 내용 보면요. 이 13일 보고서에서 메르스 사태 2015년에 있었죠. 따른 내수 침체 영향으로 코스피 이 발표 실적은 전망치를 10% 하회했는데 이번 사항은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사항이라며 이번 사항이 연내 지속될 경우 상장사들의 발표 실적 전망치가 15% 이상 하회를 해서 95조 400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순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졌을 때 지수는 1700, 아까 1750 정도가 나온다라는 내용이죠. 이미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이 친구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까지는 이미 크게 빠진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부분 마찬가지죠. 코스피 지지선 1710에서 1750선 확정 주가 순자산 비율이 0.69배 수준이다라는 얘기죠. 이 내용 보면요. 2001년 IT 버블 이후 2003년 카드 사태, 내수 침체 당시 기록했던 밸류에이션의 저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국내 증시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0.69, 그렇죠? 예, 최근에 0.8배 미만이었는데 지수가 더 하락하면서 1700대 빠지면서 이 0.7포인트 수준까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이 연방준비위원회, 아까 말한 대로 17일, 18일 열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식귤이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 자산 매입 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유동성 공급 대책이 현실화된다면은 오히려 그 상승하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해서 급락은 보통요 그 급등을 많이 불러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상당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불안하겠지만요 오히려 지금 매도는 할 때는 이미 시기는 늦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조금 오른쪽은 긍정적인 이 시장 전망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내용이에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라는 얘기죠. 자, 이 과거 시스템 위기에 왔을 때 두 가지 주요 특징이 있는데 과잉 투자와 금융기관의 건정성 문제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2008년도처럼 급락하지는 않겠다라는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자, 요 뒷부분은요. 믿고 사는 삼성전자, 그죠?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크게 나왔다라는 내용이죠. 이 개인들이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이 어제까지예요. 3조 9천억, 그죠? 지난달 초부터, 그러니까 2월 초순서부터 어제까지는 개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한 것이 3조 9천억. 그죠? 그리고 최근 5, 9일 동안에 1조 8천억을 매수를 해서 좀 부담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요. 삼성전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올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53조에서 57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6조 1000억에서 6조 4천억 그리고 올해 전체 영업 전망치를 따져도 1월에 전망치보다 지금 훨씬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 이게 실적이 조금이라도 호전되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 그렇죠? 특히 이 서버 D램이죠. 그쪽이 실적이 좋아진다.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증권사들 보면요. 이번 사태 전 세계 확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며 2분기부터 실적 모멘텀이 확인될 경우 주가는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을 경신한다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한 이 반도체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자. 지수 안정 시에 가장 빠르게 주가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부분 반드시 참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에는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부분 연내 흑자 전환될 것 같아서 목표가 상향. 1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걸로 보죠. 매출이 2조 2천억, 영업이익이 478억으로서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60%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감소를 했지만은
예, 하반기에서부터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죠. 예, 2분기부터 삼성 S대 전기차 배터리 부분 수익성이 조금씩 개선이 되다가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8,233억으로서요. 이 전년 대비해서 한 78%서 이 2차 전지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안정이 되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물론요, 시장이 안정되면요, 동반 하락했던 종목들 다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올라오면요, 이제는 주가 차별화는 갈수록 심화된다라는 말씀에서 지금요, 저는 지금 회원분들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비주도주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주도주 종목으로 교체를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요, 손실을 최소화한 다음에, 그쵸?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갈아타도 늦지 않는다. 일단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그런 말씀. 그러나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왜 동반 하락했기 때문에 동반 상승 초기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말씀드렸죠. 반도체 그 내용 뭐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DRAM 수요 감소에도 생산량 축소로 가격이 다운되지 않는다. 보통요 수요가 감소하면은 공급은 일정 나오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우리 DRAM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세계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공급을 같이 수요 주는 것만큼 공급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은 동일하게 현상을 유지하든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 상향됐고, 한일 갈등 요새 뭐 서둘 입국 금지를 시키는 등 상당히 심화되죠. 그럼 국산화 수혜주는 더더욱 나온다. 동진 세미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하면서 삼성전자 우선주,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테스나, 동진 세미캠 등 종목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2차 전지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유럽 전기차 시장 확대되고 내년서부터 픽업 트럭이 나오죠. 그것도 한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이 트럭이 전기차 출시가 되는데, 이 전기차 트럭은 그렇죠? 2차 전지가 더 많이 소요되겠죠. 거기에 따른 수요 증가, 그렇죠? 어떤 수혜. 그리고 그 관련주 뭐 테슬라 실적이 3분기, 4분기 흑자, 연속 흑자가 나와서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관심주로는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P옵티스, LNF. 오히려 바닥권에서 조금 단기적인 좀 안정감이 있으면 P옵티스나 LNF가 낫고요. 조금 나는 길게 보면서 하실 분들은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에 집중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한번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 부분이죠. 오늘 주가가 변동성이 컸어요. 장중 한때, 그쵸? 거래소 시장에 8%가 넘게 하락하고 코스닥 지수는 12포인트 넘어서 거의 13%까지 하락을 했다가 막판에 낙폭을 축소할 때, 그쵸? 우리가 주도주는 주가 회복력이 이 시장보다 훨씬 빠르다 그랬죠? 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페스. 자, 네페스 오늘 밑꼬리 길게 달아주고 한번 볼까요? 밑꼬리 얼마까지 빠졌는지? 장중 10%까지 넘게 하락했다가, 그쵸? 2%까지 상승하는, 그죠? 상당히 회복력이 그만큼 빠르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테스나, 그죠? 테스나도 오늘 플러스까지 나왔다가 뭐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2.45% 1,500원 하락했지만은 회복력, 시가가 조금 안정을 찾을 때 회복력이 빠르다. 시장의 주도주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SNS텍, 그쵸? SNS도 밑꼬리 길게 달아주고, 그죠? 흐름이 뭐 플러스 끝까지는 장중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거의 약보합 0.97까지, 그죠? 낙폭을 줄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유진테크. 자, 유진테크도 오늘 장중에 플러스까지 한번 나오죠. 회복력이 그만큼 빠르다라고 말씀드리고, AD 테크놀로지, 그죠? 이거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린 종목이죠. AD 테크놀로지도 오늘 장중에 0.7%까지 낙폭을 줄여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된다라는 분위기만 나오면 이 시장 주도주는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이다. 시장 안정되면 이런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예, LG화학, 그쵸? LG화학도 오늘 장중에 플러스까지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 그쵸? 삼성 SDI 오늘 1.6%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예, 그리고 예,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보합으로 끝났고, 그렇죠? 장중에 2.8%까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그렇죠? LNF, 그렇죠? 새롭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고 수급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장중 한때요, 마이너스 2%까지 좀 낙폭을 크게 축소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필옵투스죠. 예, 필옵투스도 오늘 장중에 플러스까지 소폭이나마 나오는 그런 모습. 그렇죠? 예,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제로네, 그렇죠? 보합까지 강한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가 살짝 돌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시장보다 더 빠르게 주가를 회복시켜주는 종목이 향후에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5G에서도 여러 종목이 있어요. 자, 요 부분은요 좀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서요. 내일 주말에 한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요 이런 종목군들 또 내일은 5G하고 스마트폰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 부분이죠. 조금 이제 낙폭 가대주 중에서요. 예, 조금 주가 회복이 조금 더디지만은 많이 빠진 종목군들 중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되면은 낙폭 과대 종목들이 가장 크게 올라올 때 이런 종목들도 동반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종목군들 어느 종목이 있는지에 대해서요.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 체험 VIP죠. 혼자 매매하기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요. 오히려 이 변동성 클 때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상승장에서 변동성 클 때는요. 매수 타임만 잘 잡으면 수익이 극대화되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렇죠? 오히려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에 있죠.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요. 금요일 날 보내드리는 이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